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항상 도시 생활을 쫓던 외삼촌 덕에 여러 가지 신문물들을 만지며 성장했어요. 부모님도 농사를 좋아하셨지만 자식에게만큼은 힘들고 고된 직업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저에게 항상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시골에서 옛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라다 보니 저희 부모님에게 시골 어르신들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를 뭐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고요. 대충 키워서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외부의 조롱을 다 막아주시고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저는 성적도 꽤나 잘 나왔고 농어촌 전형까지 이용해서 서울 상위권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입학 장학금까지 받아서 부모님께서 마을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어두셨어요. 학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동네 분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셨던 분들도 오셔서 축하한다며 본인들이 인재를 못 알아봤다며 말씀하셨죠. 그렇게 20살에 첫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시골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도 막상 몸으로 부딪힌 서울의 느낌은 정말 차갑고 무서웠죠. 그나마 다행히도 제가 서울로 이사를 하기 몇 해 전에 외삼촌이 먼저 서울로 취직을 하셨어요. 제가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었죠.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캠퍼스 생활도 만끽하려고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여라기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군다 갔다 온 복학생 선배가 저를 잘 챙겨주시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게 다 복학생들 수법인데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죠. 5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만났는지 참 후회되네요. 시골에서 올라와 세상 물정 모르던 저에게 남편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패밀리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부모님 차 훔쳐와서 드라이브도 시켜주며 저에게 도시 생활의 화려한 맛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제 나이 24살 되던 해에 한창 취업 준비해야 할 시즌인데 남자친구와 한 번 실수를 한 게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원치 않았고 몰래 지울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남자친구가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남편이야 취직을 한 상태였지만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돈도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내려갔다가 저랑 남편이랑 엄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부모님 인생을 절 위에 갈아 넣으셨는데 솔직히 제가 부모여도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며 그래도 배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하셔서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도 허락했다며 싱글벙글이었는데 시어머님은 역시나 달갑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좋게 빨리 진행하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선택권을 다 드렸어요. 잘 모르겠으니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며 최대한 맞춰보겠다고요. 저희 부모님 사투리 억양이 좀 센 편인데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서울 사람 만난다고 어색하고 이상한 톤으로 점잖은 척할 수도 있지만 원인이야 어찌됐던 간에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고 편하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시부모님은 그걸 천박하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대놓고 무시하시고 싫은 티도 내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최대한 책 잡히지 말라고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접고 들어가는데 보는 제가 다 속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전세집 구하면 절반 정도는 보태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남편도 돈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보태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나가 살면 다 돈이고 그냥 내보내면 자기 아들만 고생할 판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분가시키겠냐며 시댁에서 지내면서 본인이 최대한 가르쳐서 내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는 시골물부터 빼자며 쪽팔려서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도 못하겠다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셨었죠.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라는 지옥문이 열렸고 내가 며느리인지 이 집 노비인지 알 수 없는 생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항상 말로 티를 내셨어요. 굳이 말로 안 그래도 눈빛이나 호흡에서조차 티가 났지만서도요. 항상 말끝마다 촌발 날린다, 촌티난다, 시골 냄새난다, 구리다 등등 그냥 정말 원색적인 비난이었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 게 들어와서 자기 아들 발목 잡아서 인생 조졌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저만 보면 이뻐 죽는다고 시어머니로부터 많이 막아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며느리니까 이뻐해 주라면서요.
제가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남편 등 뒤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괴롭힌다고 남편에게 몇 번씩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은 대놓고 저를 귀찮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제 탓이었죠. 다 제가 원인 제공을 하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냐며 엄마가 괜히 그럴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출산 직전까지 제가 배운 거라고는 이 집구석은 아이 키울 곳이 못 된다는 것뿐이었어요. 출산하고 나서 친정에서 조리원 끊어주셔서 2주 쉬다가 시댁에 돌아왔는데 몸은 괜찮냐, 아이는 괜찮냐는 말은 안 하시고 돈도 없는 게 겉멋만 들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출산 이후부터는 아이 앞에서 돈 타령을 시작했어요. 입이 하나 늘었는데 제가 무능해서 돈만 까먹는다면서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성적만 놓고 보면 남편은 저한테 비빌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꼬였어도 제 인생이 남편 인생보다 더 꼬였고 피해도 제가 더 많이 본 건데 그 집안에서 가해자는 무조건 저였어요. 그 와중에 저보고 딸 낳았다고 지 엄마 팔자 닮아서 어떤 남자 발목을 붙잡을지 참 걱정이라는 얘기를 애 면전에다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악해도 저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잠깐만 들어가서 독립하자던 남편은 저를 성욕 푸는 식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저에게 계속 아들 하나 더 갖자며 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에게 저는 분명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능력도 안 되는 게 애라도 잘 낳아야 될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면서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인 거 모르냐며 땡전 한 푼 없이 소박 맞고 싶냐길래 피임 도구 쓰라고 안 쓰고 건들면 너도 성범죄자라고 부부 사이에 강간죄 성립하는 거 모르냐고 대꾸하니 저보고 지독한 년이라네요. 한 번씩 친정부모님이 저보러 올라오신다고 해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서 저희 부모님 무안하게 만들고 저보고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 갈 궁리를 하냐며 걷어먹였더니 은혜를 모른다며 저를 버러지 취급을 했어요. 결국 맘 편하게 쉴 곳도 못 마련해드리고 만나도 카페에서 잠깐 만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딸 구박 덜 받으라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거 바리바리 가져다 주세요. 집에 가서 음식 해주면 잘 처먹으면서 툭하면 왜 친정에서 뭐 하나 보내는 게 없냐며 시골이라 그런지 경우 없는 집구석이라며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 욕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고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아이 키우면서 연락도 다 끊겨버렸고요. 가끔 한 번씩 삼촌이 용돈 주시면 그거 모아서 아이 옷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유방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서 고향에 내려갔다가 막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작 하루였는데 자기가 집안일 다 했다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와 아이 보느라 힘들었다고 짜증내는 남편을 보고 이곳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남편한테 같이 가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 할 말은 없는지 계속 아이씨 아이씨 하면서 애 앞에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고 애 앞에서 왜 그러냐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나가라고 하네요. 개뿔도 없는 게 나가서 뭐 벌어먹고 살 거냐면서 콧방귀 뀌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숨죽여 한참을 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이혼하고 나오면 되는 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못 나왔는지 참 후회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라리 로또면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서 보상받나 보다 했을 텐데 수십 년을 농사지어온 부모님 땅을 정부에서 개발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구석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죠.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벌레 같은 남편의 태도가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보고 먹으라고 깨워주시는데 독이라도 들어있을까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다며 세상 스윗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여자랑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집에 들어오고 치킨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둘의 그 돌변한 역겨운 태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역겨운 톤으로 친절함을 연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게 언제부터 자기가 애 데리고 놀러를 다녔다며 저한테 아이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니고 하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렇지 않게 1억짜리 차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들어올 때 꼭 벌어서 독립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이제 그때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잘 아는 자산관리사가 있다며 그대로 두는 건 돈이 아깝다고 지금이라도 굴리면 순식간에 불어난다며 대놓고 돈에 대한 탐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그동안 시집살이 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를 떠받들며 제 눈치 살피면서 살살 기는 걸 즐겼는데 이제는 슬슬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 얘기는 내려가서 친정부모님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순진한 부모님은 그 와중에 저 구박받지 말라며 얼마나 떼어주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부모님한테 제가 어떤 대우받고 살고 있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 주시면 난 돈만 뜯기고 이혼당하거나 그냥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이랍시고 또 뺏길 거니 저한테 돈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때 그냥 데리고 있을 걸 그랬다며 임신한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쫓아내듯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그기고 제가 떠날 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신용카드 하나 쥐어주셨죠. 시댁에 가서도 한참 동안 소식이 없으니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서요. 저는 계속 같은 대답만 반복했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모님이 부담스러우신지 생각하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보채다가 한 푼도 못 받을까봐 무서웠는지 천천히 생각하시라며 억지 미소 띠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더 시댁에서 대접받고 지내며 외출도 자유롭게 했어요. 이혼하고 나가서 지낼 전세집까지 엄마 이름으로 구해두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떠날 채비가 된 후에 아무 말 없이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전화와 카톡으로 그 수년간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근데 그냥은 이혼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까지 싹 다 청구했어요. 지금 명령 떨어진 재산이 위자료보다도 작은 게 참 우습더라고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저렇게 나대고 산 건지 시어머니 자신감 하나는 정말 인정해드리고 싶네요. 남편한테 고작 저거 벌면서 나한테 돈 없다고 꼽준 거냐고 물어봤는데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네요.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고작 몇 마디 말로 사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솔직히 제 인생이 지금이라도 피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그냥 제가 부자 됐다고 배 아파하는 정도로는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그냥 남은 인생 동안 본인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 만나서 철저하게 고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시댁 윗집으로 이사가서 평생 층간소음이라도 만들어줄까 봐요. 그저 제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일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쓰다 보니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에 두서없이 쓰게 되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